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질문 주신 캠트로닉스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 제가 봐오던 것과는 약간 다른 류의 차트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고 이제 기업에 대한 분석 하나하나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최근에 영상 소개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종목을 나누는 기준이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3월 달에 주가 급락이 나오고 이 주가를 회복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나눠서 이제 분류를 해서 소개를 드렸던 게 대부분의 영상들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제가 뭐 예를 들어 좀 보여드리면은 뭐 멤버십 관련주, 이제 실적주 상강 M&T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터졌던 시점 이전의 가격대가 이렇게 적정 주가를 형성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좀 주가가 균형이 깨지는 모습이 나오다가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최근에 찍어드렸던 JNK 히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 이제 적정 가격대를 유지를 하다가 갑자기 균형을 깨고 떨어진 다음에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보통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이제 곧 그 가격대를 돌파하는 종목들이 뭐 이제 백신 관련주라던가 치료제 관련주, 제약바이오, 아니면은 언택트 관련주, 혹은 이제 실적 개선 종목들, 이제 이런 종목들로 해서 이제 움직임이 나온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제 봐달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 지금 주가를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적정 가격대가 이제 여기에서 움직이던 게 이미 2019년도에 어떠한 명분을 통해서 이제 주가 상승을 두 차례 올라왔던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수급적인 측면에서 주가에 대한 상승을 받았던 거고, 그 이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전의 명분으로 올라왔던 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주가가 이전 가격대까지 이제 내려왔던 시점이 이제 이 구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캠트로닉스를 이전에 봤다면은 어떤 관점으로 보냐,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이전에 이제 돌렸던 명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래서 그 명분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라면은 지금 이 가격대가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 뭐가 되는 거냐면은, 만약에 내가 이전에 이 가격대에 움직였을 때 이미 올라올 재료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의 시점이.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캠트로닉스가 괜찮다라고 보여졌던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확대를 해보면은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제가 주가를 회복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나눠진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돌리는 거는 이미 주가 수급을 받았던 명분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 주가를 회복하지 않은 종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이번 상승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다가, 최근의 주가를 보면은 지금 이 구간이죠. 기술적으로 이제 가격대로 올라오다가 저항 맞는 자리가 이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항 맞는다는 건 뭐냐면은 이 가격대에서 매물이 나온다라는 거죠. 기술적으로 이제 매도세가 나오는 건데, 지금 이 매도세가 나오는 가격대 거래량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지금 저항 맞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렇게 의미 있는 매물대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와중에 어제 장대 양봉을 띄우면서 마감을 하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은 장대 양봉 띄운 시점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렸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 이전 가격대에 대한 저항 자리를 뚫고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제 제가 이 캠트로닉스를 살펴봤다라면은 종가 베팅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 있었던 게 이제 이 캠트로닉스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게 이런 관점으로 일단 캠트로닉스 차트를 봐가지고 제가 이전에 봐오던 것과는 약간 다른 류의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럼 일단 캠트로닉스가 뭐 하는 기업이고 어떤 매력이 있는 건지 하나하나 좀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캠트로닉스가 제가 찾았던 거 그대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야 뭐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뭐 하는 기업인지 몰라가지고 현재 어떤 테마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봤더니 무선 충전, 근거리 통신망, 뭐 LCD, 갤럭시 부품, 폴더 부품 이렇게 해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데 뭐 대충 전자제품, 전자부품 판매하는 사업이다 이 정도로 뭐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보였고 좀 더 정확히 보기 위해서 이제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일단 보고서를 보기 전에 일단 공시 나온 것들을 보면서 일단 봤던 게 제일 먼저 봤던 게 주총 결과였어요. 최근에 어떤 좀 눈여겨볼 사업 안건이 나온 게 있는지 봤을 때 일단 뭐 딱히 나온 건 없는 걸로 보여지고 요번에 감사 선임한 거를 봤더니 이사 선임한 걸 봤더니 뭐 재선임을 한 거라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자 신규 선임 들어온 거 봤는데 캠트로닉스 부회장이고 삼성전자 LCD 전략 사업부 마케팅 상무가 들어왔다. 뭐 일단 요거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일단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일단 이 정도로만 봐두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로 넘어와서 살펴봤습니다. 자 보고서를 보면 일단 우리가 중점으로 봐야 될 게 현재 켄트로닉스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크게 5가지 사업으로 나눠져요. 전자사업과 화학사업 중에서 전자부품 사업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가 무선충전, 그리고 세 번째가 자율주행, 그리고 네 번째가 케미칼, 그리고 다섯 번째가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번에 투자할 매력도가 있다라는 기준이 뭐냐면은 매출이 전년 대비 이번에도 이제 동일할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 중에서 어느 특정 사업이 만약에 크게 성장을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향후 주가가 올라올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쪽 사업 부분별로 이제 업황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업황을 살펴봐야 되는데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본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현재 캠트로닉스가 이렇게 사업부가 나눠지는데 매출 비중을 봤을 때 전자부품 쪽이 35% 정도를 차지하고 무선 충전이 20%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그리고 자율주행이 전체 매출의 1% 그리고 케미칼 사업이 전체 매출의 25% 정도 디스플레이가 나머지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뭐 최전방이죠.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그쪽 사업들이 그렇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업사이드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냥 보통 정도. 업황이 그렇게 그리고 안 좋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전체적으로 보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걸 보니까 아무래도 이 무선 충전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들어오는 수급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쪽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보고서를 쭉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올해 보고서 중에서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사업 내용도 쭉 나와 있고 주요 제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생산 설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매출에 관한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매출에 관한 사항들에서 전자사업, 화학사업, 이제 태양광 사업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19년 대비 20년도 이제 실적이 늘어났냐 이거를 체크를 해봐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19년 대비 20년도 지금 보시면 반기잖아요.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이제 뭐 곱하기 2 해서 나오는 거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전반기에 안 나오고 하반기에 매출 나오는 기업들도 있고 이제 하반기에 매출이 안 나오고 전반기에 잡히는 그런 이제 업황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정확히 표현을 할 수는 없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현재 매출 쪽에서는 딱히 눈에 들어오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캠트로닉스가 하고 있는 매출부에 대해서 크게 이제 살펴볼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뭐 전자사업 개발이라던가 뭐 연구개발 실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무선 충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이제 업무 협약된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전자부품이라던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느 쪽에 이제 많은 관련이 돼 있냐 살펴봤더니 부품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 쪽에,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독점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 매출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큰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독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선 충전기로 해서 마찬가지로 독점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었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이 많이 안 나오니까 패스를 하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케미칼 같은 경우는 넘기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삼성 디스플레이 쪽과 이제 많은 이제 매출 구조를 내고 있는데, 그 말은 즉 이제 삼성이 잘 나가면은 캠트로닉스도 이제 영향을 받는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삼성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고 팔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캠트로닉스가 수주를 해서 이제 그런 판매하는 구조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 뭐 최근 아시다시피 실적 계속 어닝 나오면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캠트로닉스도 거기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뭐 삼성전자를 앞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캠트로닉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지금 들어간 게 연구기간이 2019년도 9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나왔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설립일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회사 개요로 봐서 설립일을 보면은 이 무선 충전 관련 기업들이 2019년도 4월 달에 설립을 해요. 그 말은 즉 요번에 무선 충전이 캠트로닉스 매출 20%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2019년도 4월 달부터면은 이제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1년 조금 넘었죠. 1년 조금 넘은 상황에서 이제 전체 매출의 20% 비중을 차지한다. 그 상당히 빠른 발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삼성전자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이제 어떤 이유냐 살펴봤더니, 물론 이제 그쪽과 뭐 기술력이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주주에 관한 사항으로 넘어와서 이사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경영진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 보면은 주주 구성이 지금 임원들 보면은 사장이 이제 경력을 봤더니 삼성전자 개발실 상무, 그리고 이제 감사가 삼성전자 LCD 전략사업부, 그리고 이제 비등기 임원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주요 경력들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보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 쪽에 많은 연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포진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삼성에 대한 수주를 이제 쉽게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요번에 무선 충전 사업을 하면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이유도 일단 뭐 상당히 이제 뭐 영향력이 클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향후 계속해서 휴대폰 부품 같은 경우는 뭐 충전기라던가 이거는 뭐 이제 그 휴대폰 시장, 스마트폰 시장이 앞으로 계속 잘 될 거다, 안 될 거다에 따라서 매출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크게 업사이드를 보고 있지만은 이게 장기적으로 볼 거라고는 좀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자율주행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커져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 성장을 더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캠트로닉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넘어와서 지금 보시면은 연결회사 중에서 매출액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연결회사들이 있거든요.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연결재무제표로 넘어가서 보면은, 자 지금 여기 나와있죠. 요번에 매출 많이 낸 기업들, 이제 연결회사 중에서 지금 보시면은 위치라는 기업이 있고, 이건 아까 그 스마트 무선 충전이었죠.
무선 충전이었고, 지금 캠트로비나 같은 경우도 지금 매출을 많이 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근데 올해만 낸 게 아니라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위츠랑 캠트로비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뭐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쪽이 지금 보시면은 이제 동남아 쪽 시장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캠트루비나 같은 경우도 이제 영업 소재지가 베트남 쪽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보고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넘어와가지고 차트를 보면서 이제 실적을 보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실적을 보면은 이번에 연간 매출을 봤을 때 2천억대 나오다가 최근 2018년도, 19년도 때 3천억, 4천억 크게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야기 드렸듯이 이제 뭐 베트남 쪽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삼성전자 업황이 좋아지면서 실적 늘어나면서 이제 그런 영향을 받는 부분들, 그리고 요번 연도도 마찬가지로 대략 이제 5천억 정도의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 향후 2021년도, 22년도도 계속해서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차트로 넘어와서 이전에 그 적정 주가를 받았던 7,500원대 여기서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던 이 구간들에 대한 명분이 코로나 때문에 빠진 시점이었다면은, 사실 이번에 이제 돌리는 거는 다른 주가처럼 이제 뭐 유동성이 들어와서라고 보기보다는 이 사업 자체, 업황에 대한 부분이 향후 계속해서 커져갈 거라고 보고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원래 보통 같으면은 제가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은 주가가 빠지고 나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빠지고 접근을 하기에는 이미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지난 2019년도부터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나서 접근하자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구간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 조정을 기다리기보다는 기간 조정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이 상승 추세에 대한 구간에서 이제 눌림 자리들을 잡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제 다시 한번 더 넘어왔을 때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제 고점 돌파가 되겠죠. 신고가 돌파 구간, 신고가는 아니지만 최근 고점 돌파 구간인 이런 기술적 분석 자리에 입각해서 이제 매수부로 보고 접근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이제 어제 날짜였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투자 전략을 잡는다면 일단 기준이 되는 게 이제 돌려봤을 때 코로나 때 빠졌던 이 가격대를 다시 한번 더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될까라는 거예요. 이제 그 가격대가 이제 선을 그어 본다면은 지난 신고가 자리지, 이 가격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가격대에 대한 테스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돌파가 나온다면은 이거는 이제 이 캠트로닉스라는 기업 자체에 대한 주가가 이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이 나오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향후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면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업 자체적인 부분도 좋지만은 결국에는 지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빠졌을 때 좋은 기업들도 다 같이 빠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난 코로나 급락 때처럼 시장 전체 하락이 나옴으로써 이런 캠트로닉스도 같이 빠지기를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이제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뭐 다시 한번 더 시장 전체적인 하락이 나올 때 그때를 기대하면서 접근을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라면은 뭐
단기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맥점 자리를 잡아도 좋지만은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확실하게 이제 눌림 자리를 주는 구간들, 진짜 안정적인 자리 구간들, 이제 손실률이 적으면서 기대 수익이 높일 수 있는 구간들, 이제 그런 구간들을 한번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캠토닉스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제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놨는데, 추가적으로 보면서 이제 맥점 자리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더 영상 소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